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양평에서 살고 있는 37살 남자입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제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불과 몇 달 전의 일이라 지금도 그 충격에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제 사연의 시작은 어느 한 음식점에서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식사를 하던 도중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다가가 말리게 되었는데, 그때 난처한 상황에 있던 여성분과 인연이 닿게 되었네요. 여기 일하는 직원이 저 사람 말고는 없는 거야? 음식점에서 장애인을 서빙시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정말 가지가지 하는구만. 이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 정상적인 사람도 실수하는 마당에. 장애인이면 오죽하겠어? 너희들 오늘 장사 다 한 줄 알아? 저기요 손님, 제가 이 식당 사장인데요. 제 동생이 장애인이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무시하시면 안 되시죠. 똑같은 인격체인데 겉모습이 다르다고 이렇게 막대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뭘 얻고 싶어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동생은 서빙 잘하고 있었는데 손님께서 다리 걸다가 음식이 몸쪽으로 전부 쏟아진 거잖아요. 제가 두 눈으로 똑바로 봤는데요. 이 여자가 지금 내가 잘못했다는 소리야? 그냥 조용히 세탁비 주고 내 시간 뺏긴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만 해주면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 내가 다리를 걸었다는 증거 있어? 거기 뒤에 숨어 있지 말고 이리 나와서 얘기 좀 해봐. 내가 다리를 걸었어? 봐봐. 아무 말도 못하잖아. 지금 걸치고 있는 옷이 얼마나 비싼 건 줄 알아? 저기요, 그 옷이 얼마짜리인지 그건 그쪽 사정이고요. 저도 그쪽이 저 직원에게 다리 건 거 전부 봤는데요. 몸이 좀 불편하다고 해서 그렇게 사람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그쪽이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음식점에서 이렇게 행패 부리는 거 영업 방해인 거 모르세요? 그리고 식당 안에 CCTV 있는 건 확인 못 하셨나 보네. 사장님, 여기 식당 내부 전부 찍히고 있는 거죠? 지금 당장 좀 전의 상황 확인해 보시고요. 경찰에게 영업 방해죄로 신고하세요. 몸에 걸친 건 명품 같은데 인성은 누더기를 걸치고 있네. 가서 스테이크나 썰 것이지 왜 여기 와서 행패야? 온몸에 명품을 걸치고 있던 손님은 제가 끼어들면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고 갑자기 식당 안에 있던 물건들을 집어 던지며 사람 잘못 건드렸다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객기를 부린 것도 잠시 경찰이 오면서부터 금세 꼬리를 내리곤 식당 내부에 있던 CCTV 증거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면서 하필 음식이 손님 쪽으로 쏟아져 버린 게 그대로 찍혀 있었으니까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영업 방해와 난리를 치면서 망가뜨린 식기류들을 배상한 뒤 개념 없는 손님은 그렇게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여자는 다리가 긴장이 풀렸는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고 그 옆자리를 지켜준 몸이 불편한 동생분은 저를 보며 고맙다고 애써 웃어주었습니다. 아직도 저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 한심했고 되레 제가 더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래도 좋게 좋게 상황이 끝났으니 안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식당을 보곤 황급히 달려오더니 여자와 동생분의 부모님이신 듯 괜찮냐며 몸을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주저앉아 있던 여자는 별로 한 것도 없는 저를 가리키며 제가 도와주었다고 좀 전의 상황을 설명해 주면서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고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만난 여자가 저와 연인 사이가 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죠. 아버님, 어머님 또한 적극적으로 저희 둘 사이를 좋게 봐주셨고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오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 셋불도 당김에 빼라고 아버님은 저녁 시간이 끝난 뒤 식당을 마감하고 저와 단둘이 대화하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꺼낸 한마디에 당황하고 말았네요. 자네 내 딸과 특별한 인연으로 만나게 되었고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겐가? 지금 우리 딸과 6개월 정도 만난 것 같은데 아직까지 듣고 싶은 말이 나오지 않아. 솔직히 좀 서운하기도 하구만. 내 입으로 먼저 꺼내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내 딸 성희와 결혼할 마음은 있는 거지. 남자라곤 여태껏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이 나이만 먹은 내 딸이 자네에게 처음으로 마음을 주고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냥 연인 사이로 끝날까봐 요즘 들어 걱정하고 있는 것 같네. 아버님, 저도 적지 않은 나이고 당연히 송이와 단순히 연애만 하려고 만나는 건 아닙니다. 진지하게 결혼까지 생각하며 만나고 있지만 서두른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아버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 또한 모든 부면에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송이처럼 착하고 마음이 이쁜 여자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아버님이 특별한 인연이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 관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나중에 송이와 따로 만나서 진지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이 결혼을 서두르신 이유는 아무래도 식당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았어요. 아버님도 몸이 좋은 건 아니셨고 송이의 동생은 남들과는 다르게 외소증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지만 식당을 잡고 운영할 수 있는 기둥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송이를 만나러 올 때면 자연스럽게 식당에서 일을 도와줘야 했어요.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었죠. 식당 특성상 하루도 쉴 수 있는 날은 없었기 때문에 마감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어 자연스럽게 식당 일을 배우게 되었고 그런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게 되자 벌써 저를 사위로 받아들여 준 것처럼 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송이가 저에게 더 의지하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그렇게 단둘이 어렵게 시간을 내어 결혼에 대해 진지한 대화가 오고 갔고 약간의 의견 차이가 생기면서 문제점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네요. 결혼하고 나서 아버님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을 내가 도울 수는 없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몸담근 지 10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식당 일을 돕는 건 아무래도 무리가 있지 않을까? 내가 받고 있는 월급이 그래도 적지 않은 편인데. 그렇긴 하지.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우리 둘이 따로 살게 되면 우리 가족에게는 문제가 생겨. 자기도 잘 알겠지만 동생이 정상은 아니잖아. 남들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보살핌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런데 부모님이 동생을 계속해서 챙길 수가 없는 게 현실이라. 그동안 내가 계속 옆에 있었던 거야. 데리고 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식당을 방치할 수도 없는 거잖아. 저희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던 의견 조율 때문에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계속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걸림돌이 되어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은 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송이 핸드폰에 전화가 울렸고 사색이 된 얼굴로 급하게 어디론가 달려가길래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동생에게 문제가 생긴 듯 보였어요. 숨을 헐떡거리며 위치를 알려준 곳에 도착을 하니 그곳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져 있었고 그 모습에 입을 다물질 못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누가 그랬어? 어떤 놈들이 너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일어날 수 있겠어? 일단 병원부터 가자. 경호야, 정신 좀 차려봐. 내 말 안 들려? 자기야, 경호한테 문제가 생긴 것 같아. 빨리 병원으로 좀 데려다줘. 믿을 수 없는 모습을 보게 된 저희는 얼굴빛이 하얗게 질려버릴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던 동생을 급하게 응급실로 데려갔고 큰 수술을 받아야만 할 정도로 상태는 점점 더 안 좋아졌습니다. 의사는 다리 한쪽에 골절이 돼서 수술을 진행했지만 더 큰 문제는 한쪽 귀가 청력을 잃어버린 상황이라며 여기저기 타박상이 있는 걸로 봐선 분명 한두 명이 그런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을 해주었네요. 그 말을 듣자마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경찰에 신고를 한 뒤 병원은 송이에게 맡긴 뒤 아버님께 전화를 걸어 현재의 상황을 설명해 준 뒤 경찰분들과 함께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주변에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확인해 보겠다며 주위를 둘러본 뒤 조사를 진행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켰을 만한 범인들을 찾아다녔지만 이미 사라져버린 지 오래인 듯 현장 주위에는 의심될 만한 사람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에게 범인을 잡아달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한 뒤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니 온 가족이 오열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수술이 끝난 상태로 아직 눈을 뜨지 못한 동생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분명 외소증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라 술 먹고 문제를 일으킨 게 뻔해 보였어요. 남들과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하찮게 보는 놈들은 도저히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경찰에게 아무런 소식이 없어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니 주변에 CCTV가 있긴 하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시내권이라 누가 범인인지 딱히 확인할 수가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 보였어요.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 같다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 아무런 단서조차 발견하지 못해 답답함을 겪고 있는데 눈을 뜬 동생이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지 저에게 가까이 와달라며 손짓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듣게 된 충격적인 말은 예전에 식당에서 난리를 쳤던 남자라며 설명을 해주었고 그 말을 듣자마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로 경찰에게 급하게 전화를 해 동생이 말한 내용을 토대로 범인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온 남자를 확인한 순간 저와 함께 간 송이 가족은 난리를 치며 그 남자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네가 지금 내 아들을 저 지경으로 만든 범인이야?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내 아들이 자네에게 뭘 잘못했다고? 그걸 몰라서 물어. 내 눈에 거슬렸잖아. 저번에도 그러더구만. 이번에도 친구들이랑 기분 좋게 술을 마시러 가고 있는데 내 눈앞에서 알짱거리대. 그 모습을 보는데 기분이 좋겠어? 그놈 때문에 내가 그때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올랐는데 또다시 내 앞에 나타나 술 맛을 떨어뜨려?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지. 그러니 누가 그렇게 태어나래? 저기요, 그쪽은 가진 게 많아서 남을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자기가 저지른 잘못된 행동에 대해 분명 그에 따른 벌을 받게 될 거예요. 제 동생을 저렇게 만들어 놓고 두 발 뻗고 편히 지내고 있었겠죠. 저희는 절대 합의할 생각 없고 받을 수 있는 처벌 전부 동원해서 받게 할 테니까
들어가서 썩을 때까지 썩어봐. 우리가 못할 것 같아? 돈으로도 안 되는 게 있는 거야. 저놈은 그때도 오지랖이더만 이번에도 또 너냐? 네가 지금 나 신고했지? 그러다 나중에 정말 큰일 날 수가 있다. 뭔가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이건 오지랖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쪽이야말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게 좋겠네요. 좀처럼 가라앉지 않던 분노를 억누르기 위해 경찰서에서 빠져나와 숨을 돌리고 있었고, 송이 가족들은 오열을 하며 동생을 그렇게 만든 범인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더군다나 아버님이 제일 격하게 화를 내고 계셨죠. 약한 사람일수록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회가 아닌, 약한 사람은 고개조차 들고 다니지 말아야 하는 잘못된 사회의 인식에 너무나도 괴로웠고 넋이 나간 상태로 걸어 나온 송이를 부축해주며 한참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사이 그 남자와 함께 있었던 일행들도 잡히게 되면서 상황은 종결되는 듯 싶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말도 안 되는 일이 또다시 벌어졌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너무 놀라 병실에서 송이와 어머님께 변명을 늘어놓고 있던 아버님의 말에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 병원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한 거다. 그러니 이제 그만 말하고 앞으로 경호가 좋아지기만을 기도하자. 당신 정신 나갔어? 어떻게 그놈들을 그냥 풀어줄 수가 있어? 분명 합의는 없을 거라고 얘기했잖아. 받은 돈 다시 돌려주고 그놈들 전부 구치소에 다시 구속시키란 말이야. 어떻게 경호 아빠이면서 그놈들을 용서해줄 수가 있는 거야? 그럼 굴러 들어온 돈을 그냥 걷어차라고? 이게 현실이야. 그놈들은 어차피 나와서 또 똑같은 행동을 할 거라고. 구치소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해서 그놈들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새 인생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한 명이 아닌 세 명에게 합의금 받는 거잖아. 적지 않은 금액인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그리고 병원비까지 전부 다 지원해 주겠다잖아. 나도 경호가 저렇게 된 건 정말 마음이 안 좋지만 우리 지금 식당 운영이 잘 되고 있어. 최근 들어 손님까지 뚝 끊겨서 먹고 살 것도 걱정해야 될 형편이라고. 합의하는 게 우리한테는 현명한 거야. 어차피 지나가면 모두 잊혀질 일들이라고. 아버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돈이 아무리 궁해도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건 저도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지금 경호를 보세요. 한쪽 귀는 안 들리는 상태이고요. 한쪽 다리는 골절까지 돼서 평생 장애를 얻게 되었다고요. 그 합의금 몇 푼 된다고 그놈들을 또다시 도심에서 활개치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큰일이 생기게 될 거라는 거 모르세요?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기간이 몇 달이든 몇 년이든 그놈들에게 벌을 줄 수 있는 건 당연히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건데 지금 당장 상황이 어느 정도 어렵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한마디 의논 없이 행동하시는 건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자네는 좀 빠지지 그래? 법적으로 아무 사이도 아니고 아직 결혼도 안 했으면서 지금 어딜 껴드는 겐가? 그리고 내가 자네와 우리 딸 결혼하게 허락해 줄 것 같아? 2번 다시 내 딸 앞에 나타나지 말게. 어디서 버릇없이 훈계질이야? 돈 앞에서 변해버린 아버님의 행동에 모두가 실망을 하게 되었고, 그걸 듣고 있던 송이 동생은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런 모습 보고 싶지 않아 결국 병실에서 뛰쳐나왔고, 저를 뒤따르던 송이가
되려 아버님 대신 사과를 하고 있는 현실에 할 말을 잃어버렸네요. 그렇게 아버님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 결국 그놈들은 자신들이 잘난 듯 보란 듯이 시내 거리를 활보하며 돌아다니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볼 때면 병실에 누워있는 송이의 동생이 생각나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지나고 식당은 다시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듯 보였고, 저와 송이는 단둘이 만나기가 더욱더 어려워질 정도로 아버님의 간섭이 심하게 들어왔어요. 그렇게 몰래 만나오다가 몇 번 들키게 되면서 왜 이렇게까지 반대를 심하게 하시는지 몰라 서운함과 아버님의 실망스러운 행동들에 결국 감정이 터지고 말았네요. 송이와 다리를 놔주신 건 아버님이신데 이제 와서 저희 보고 만나지 말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벌써 결혼 얘기까지 나온 마당에 그때 병원에서 제 감정에 대해 한마디 했다고 지금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럴수록 아버님께 실망만 하게 되네요. 뭔가 착각한 것 같은데 나는 말이야, 자네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네. 하지만 내 딸이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아 받아주려 했던 것 뿐이야. 식당에서만 주야장천 일만 했던 내 딸이 어디 가서 사지 멀쩡한 남자 만나겠나? 그런데 이것도 인연이라고. 송이를 마음에 두고 있는 남자가 또 한 명 있더라고. 그게 누군 줄 알아? 저번에 경찰서에서 만났던 남자 있지? 그 박서방이 우리 딸에게 마음이 있는지 접근하고 싶어 하는데 걸림돌인 자네가 옆에 알짱거리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쳐주길 원하더라고. 자기가 한 과거의 잘못된 행동 전부 뉘우치고 있다면서 송이와 좋은 만남을 가지고 싶다며 힘 좀 실어달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나? 자네가 박서방보다 잘난 것도 없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데 당연히 자네를 내칠 수밖에 없지 않겠어? 뭐라고요? 지금 그놈과 송이를 연결해 주겠다고요? 아버님 큰돈 한번 들어오더니 눈이 멀어버리신 거예요? 그놈 지금 돈 가지고 저희 모두를 가지고 놀려는 거잖아요. 제발 나이 드실 만큼 드셨으면 정신 좀 차리세요. 아버님은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하셨는지 송이의 손을 잡고 있던 저를 밀치며 분리를 시켰고, 충격적인 행동에 멍하니 아버님을 바라보고 있던 송이는 결국 눈물을 흘리면서 어디론가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처음 봤을 때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진 아버님은 그놈에게 완전히 조종을 당한 듯 보였고, 돈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처음 겪게 되었네요. 아버님은 어쩔 수 없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저희 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소리를 질러댔어요. 멀어지는 송이를 놓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급하게 뒤따라가 붙잡은 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져 한참을 안아준 뒤 진정을 시켜주었어요. 그리고 심적 안정이 필요할 것 같아 저희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인사를 드렸던 적이 있어서 부모님이 송이를 딸처럼 생각해주고 계신 상태라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 송이와 함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에 당황한 부모님은 작은 방에 자리를 내어 푹 쉴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보자 어떻게 부모가 그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경악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결혼하고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의논을 나누던 도중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는지 송이는 거실로 나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지금 섣부르게 행동했다가 누구 하나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아직 식을 올리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세아가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은 건 아니란다. 이미 너는 우리 집안 식구나 다름없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일단 우리 집에 머무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남자 지금의 상황을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 같다. 누군가 심각한 피해를 입어야만 멈출 것 같은데 엄마 생각엔 그게 우리 아들이 될 것 같구나. 그러니 항상 각별하게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돈으로 모든 걸 부수려 하는 게 눈에 훤히 보인다. 일단 조금이라도 위협이 될 만한 상황이 생기면 무조건 경찰에게 전화를 해서 도움을 받아야 할 거야. 엄마 생각엔 이미 그 남자와 합의를 하면서 많은 대화가 오고 간 듯 보이는구나. 어머니의 의견에 당분간 송이는 저희 집에 머물기로 합의를 받고 한동안 식당에 나오지 않자 저에게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받자마자 좋은 말 나올 것 같지도 않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뻔히 알기 때문에 저녁에 식당으로 찾아가 모든 걸 확실하게 결판 짓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하게 되었고, 그렇게 저녁 식당 마감 시간에 땀 흘리며 일하고 있는 어머님을 보며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자마자 당장 나가라고 밖으로 밀치기 시작하더니 아버님이 엄청 분노하셔서 뼈도 못 추릴 거라며 나중에 다시 대화하길 원하셨어요. 절대 좋은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을 거라는 말에 어쩔 수 없이 몸을 돌려 식당에서 나왔고 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려 하는데 그 순간 골목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말았네요. 아버님과 그놈이 둘이서 무언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놈의 행동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참 동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대화가 끝나고 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하길래 그 남자의 뒤를 밟으며 기회를 엿보았어요. 그렇게 어느 한 건물에 도착을 한 뒤 차에서 내리자 저도 따라 내렸고 그 남자를 부르며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잘못은 전부 그쪽이 했는데 왜 저희가 계속 피해를 봐야 하냐고요. 돈이면 모든 게 다 되는 줄 아세요? 그만큼 했으면 이제 그만하시죠. 그쪽 말대로 돈도 많으신 분이 꼭 이런 식으로 행동하셔야 돼요. 뭔가 상당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쓸데없이 이런 일을 저지를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당신이 처음부터 내 자존심을 건드렸잖아. 내가 그쪽한테 뭐라고 그랬어? 자기가 무슨 정의의 사도인 것 마냥 아주 잘난 듯이 행동하던데 그렇게까지 했으면 어느 정도 각오는 해야지. 저 애비가 갑자기 왜 눈이 획가닥 한 줄 알아? 내가 합의금으로 3억을 줬거든. 그 외소증인가 뭔가 하는 놈에게 3명이 달라붙었으니 각각 합의금 1억씩 해서 3억. 그리고 그쪽이랑 송이 씨라고 했나? 둘이 헤어지게 만드는 조건으로 1억 더 얹어주기로 했어. 사람 말이야. 돈 앞에서는 다리 사이로 기어가는 게 사람이야. 자존심이고 뭐고 없어. 하루 온종일 힘들게 음식 장사해서 푼돈 벌다가 갑자기 큰 돈 훅 들어오면 일할 맛이 나겠어? 거기에다가 내가 사이가 되어주겠다는데 눈이 안 돌아? 너 같은 놈 하루빨리 버려버리고 싶을걸? 그렇잖아도 아까 대화를 좀 나눴는데 너희들 잠적했다고 하더라. 너무 질질 끌지 마. 그러다 누구 하나 큰 피해를 보고 나서야 상황이 끝날지도 모르거든. 그리고 내가 하나 더 얘기하자면
저 집안 무너뜨리고 다음은 너 차례야. 기다리고 있어. 사람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한번 겪어보라고.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그 남자는 이미 선을 넘어버린 상태였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모든 상황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녹음된 내용을 들고 있었고, 다음날 아버님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을 계획으로 찾아뵙겠다고 얘기했어요. 한참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전화를 해서 그런지 침착한 행동을 보이며 저를 잘 타일러 집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계획이 눈에 훤히 보였습니다. 저는 송이와의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가는 거라고 얘기했고, 아버님은 마음이 조급하신 듯 알겠다며 서둘러 처가댁으로 오길 바라셨네요. 그렇게 처음 인사 가게 된 예비 처가댁에 발을 들이자 제 앞에 떡하니 있는 아버님과 마주쳤고, 주위를 살피며 송이는 왜 함께 오지 않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송이를 데려오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자 분노하시며 제 멱살을 잡더니 남의 집 결혼 망칠 일 있냐고 소리를 지르셨네요.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하는 아버님께 녹음된 음성을 들려주며 그 남자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었어요. 한참을 듣고 있던 아버님은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더니 거실에 잠시 앉아 기다리고 있으라며 잠시 어디론가 가셨습니다. 어머님은 걱정되시는 듯한 표정을 보이셨지만 괜찮다고 안심시켜 주었어요. 모든 사실을 듣게 되었는데 아버님이 그 남자의 편을 들게 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너무 긴장을 했는지 갑자기 볼 일이 급해 화장실에 들어가려는데 다리를 쩔뚝거리며 오래간만에 본 처남인 송이 동생이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저에게 가까이 다가와 건넨 충격의 귓속말 한마디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이미 예비 장인은 사람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저희 집에서 나가세요. 제가 한쪽 귀마저 잘 안 들려서 정확하게 들은 건 아니지만 지금 저희 집에 그 사람들이 숨어 들어온 것 같아요. 여기 온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그 사람들과 통화를 하더라고요. 분명 걸어서 나가긴 힘들 거예요. 저를 이렇게 만든 그 사람들이 활개치는 걸 막아주세요. 지금 그 사람들 데리러 갔을 거예요. 이미 저희 아버지 돈에 눈이 멀어서 그 사람들에게 조종당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누나와 그놈이랑 결혼시키고 싶은 마음밖에 없다고요. 처남의 한마디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모든 게 사실인 걸 알려주는 듯 그놈들의 목소리가 건물 밖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아버님은 어머님에게 제가 어디로 갔는지 물어보면서 찾기 시작하길래 급하게 화장실 문을 닫고 몸을 숨기는 그 순간 그놈들이 제가 있는 곳으로 급하게 뛰어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어떻게 할 줄 몰라 당황해하고 있을 때 밖에서 그놈들이 당장 문을 열라며 화를 내는 목소리가 들렸고, 그 순간 화장실 안에 있던 환기창을 발견하고 창문을 뜯은 뒤 좁은 틈 사이로 힘겹게 빠져나와 급하게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러자 현관문에서 저를 발견하고 미친 듯이 달려오는 모습을 보며 시동을 켠 뒤 그 자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는지 뒤를 바짝 쫓아왔고 순식간에 제 옆에 차를 붙여 앞길을 막으려고 추월하길래 유턴을 해서 반대편으로 도망을 쳤네요. 그놈들의 차 안에는 아버님까지 함께 타 있었고 저에게 손짓을 하며 멈추라고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런데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그놈들과 아버님은 제가 유턴을 했을 당시 주위를 살피지 않고
저를 따라 유턴을 하다가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던 덤프트럭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충돌을 하게 되면서 그 자리에서 4명 모두 세상을 떠나게 되는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떨리는 몸을 진정시키며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사고가 난 현장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겨 확인을 해보니 이미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구조대가 급하게 왔지만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네요. 만약 처남이 저에게 귀뜸을 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이미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거나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일 수도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한 끗 차이로 생과 사가 오고 간 긴박한 상황이었고 그놈들과 아버님은 결국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송이는 이런 상황에 대해 알게 되면서 저에게 급하게 다가와 어디 다친 곳은 없는지 살피며 눈물을 흘렸어요. 결국 아버님은 장례 절차도 밟지 않고 그대로 화장을 하게 되었네요. 자신들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들이 타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알지 못했던 그놈들은 평생 눈을 뜨지 못한 채 한 줌의 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는 저런 사람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겠죠. 자기보다 약자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 그에 따른 벌을 받게 된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네요. 지금은 제 아내 송이와 결혼을 하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동안 저희가 시달렸던 일들과 사고 당시의 충격 때문인지 아직도 그 충격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꿈이 저를 괴롭히고 있네요. 제 아내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언제나 제 옆에서 위로해주고 있지만 미련했던 아버님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이제 집안의 가장이 되었고 제 손에 달린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열심히 일하며 행복한 날들만 만들어 나가려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그동안 어려웠던 제 삶에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할 수 있게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언제나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항상 웃음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